남북한 동포 여러분, 해외 교포 여러분, 그리고 해외의 남북한 근로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동강TV입니다. 오늘은 조선, 북한의 주요 동향을 중심으로 한반도 정세를 알아보는 조선 정세 시간입니다. 당연히 주제는 북한 위성 발사 실패겠죠? 예. 왜 실패했는지 그 숨은 그림을 한번 저와 함께 그 이유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뭐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한민국과 조선, 북한을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이유는 김정은 위원장의 조급함, 과학기술 속도전, 북한신 속도전의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언젠간 노력하면 성공하겠죠. 그러나 자, 이번에 왜 실패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저와 함께 이제 자료를 보면서, 제가 뭐라고 여기 써 있죠? 주먹은 있고 눈은 없는 북한. 미사일도 있고 핵도 있습니다. 근데 봐야 쏠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정찰 위성이 있고 고고도 정찰기, U2, 글로벌 호크, 그 다음에 일반 정찰기가 있는데 북한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먹은 있는데 못 보니까 어딜 때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1년 8차 당대회 때 국방력 발전 5대 중점 목표로 여기 써 있죠? 가까운 기간 내에 군사 정찰위성을 운영한다. 500km 전방 중심까지 500km를 볼 수 있는, 정밀 정찰할 수 있는 무인 정찰기를 개발하겠다. 이건 글로벌 호크 수준이거든요. 북한 기술로 어렵죠. 자, 이런 목표를 세웠습니다. 자, 5월 30일 날 발사 전날 이병철이 뭐라고 그랬죠? 이런 미국의 행동을 실시간으로 추적, 감시, 판별하고 공화국 무력의 군사적 준비 태세를 강화한 데서 필수 불가결하다. 김여정 실패한 다음 날 미국은 조선반도 상공에 숱한 정찰 위성들과 고고도 무인 정찰기 등 형형색색의 정찰 자산들을 꽉 채워놓고 자기는 없다는 얘기죠. 보시면요, 의외로 김정은 위원장의 꿈은 우주개발, 우주강국입니다. 자, 이게 4월 19일 날 여기가 우주개발국이거든요. 뭐라고 써있죠? 왼쪽에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우주강국 건설 구상을 빛나게. 자, 오른쪽에 뭐라고 써있어? 김정은 뒤에 뭐라고 써있죠? 우주개발국 아니에요. 우주개발은 나의 의지입니다, 김정은. 의외로 김정은 위원장이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자, 여기 또 뭐라고 써있죠? 김정은 위원장 왼쪽 여기 같이 현지 시찰할 때, 이건 5월 17일이에요. 주체조선의 기상으로 우주를 정복하자. 여기 완전히 몰입을 해 있어요. 몰입을 해 있어요. 자, 김정은 위원장의 조바심을 한번 볼까요? 자, 지난해 12월 29일 날 여기 써 있죠? 2023년 4월까지 국가우주개발국이 한 말이에요. 군사정찰위성 1호기 준비를 끝낼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이 4월 18일 날 갔어요. 나온 건 조선중앙통신이 4월 19일 날 보도했는데, 4월 현재 제작 완성된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계획된 시일 안에 발사해라. 4월 안에 쏘란 얘기죠. 얘기한 대로. 자, 5월 17일 이제 넘어갔어요. 4월이 지나갔어요. 김정은 동지께서 5월 17일 날 보도한 겁니다. 가기는 5월 16일 날 우주개발국 갔어요. 김정은 동지께서는 비상설 위성 발사 준비위원회의 차후 행동 계획을 승인하셨다. 쏘란 얘기죠. 근데 언제 쐈어요? 5월 31일 날 쐈죠. 자, 그럼 왜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이 4월에도 가고 5월에도 갔을까요? 이미 쏜다고 예고했고 4월에. 근데 못 쐈잖아요. 그러니까 4월에 못 쏜 거에 대한 면평으로 우리 준비하고 있다 보여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4월도 가고 5월도 갔죠. 근데 누리호가 3차 발사를 언제 했어요? 5월 24일 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경쟁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쐈어요? 6월도 아니고 5월 31일 날, 넘어가면 6월 1일이니까 5월 30일 날 급하게 쏜 거예요. 그러니까 5월하고 6월은 확 차이가 나니까. 이 사이에 또 뭐가 있었죠? 워싱턴 선언이라는 아주 강력한 한미의 확장억제 합의가 있었죠. 한미연합훈련 계속 하고 있죠. 5월 25일부터 6월 15일 사이에 최강의 한미 화력 경멸 훈련이 시작되고 있거든요. 워싱턴 선언에도 이후에도 아무런 북한이 반응을 못 보이고 있죠, 지금. 여기에 대한 압박감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의 압박감이 있었어요. 조바심. 드디어 북한식 속도전입니다. 자, 여기 뭐라고 써있죠? 왼편에 이게 지하철이에요. 지하철. 조선중앙텔레비전이 3월 30일 날 금년 얘기한 건데, 우리식 지하전동차 생산,
불과 80여일 사이에 현대적인 전동차를 만들어. 오른편에 표 보이죠? 세계여 보라. 우리식의 지하 전동차를.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 말씀을 피 끓는 가슴에 새겨 안아갖고 도장 직장인들이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자동차, 이걸 수입하자고 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그러지 말고 만들어라 그러니까 80일 만에 세상에 지하철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80일 만에. 이게 가능합니까? 이건 뭐죠? 주체적 항공공업. 현대과학의 종합체라고 할 수 있는 비행기를 100% 우리 힘과 기술로 만들어 푸른 창공에 보란듯이 띄웠습니다. 왼편은 북한이 만든 경비행기고요. 오른편은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가 만든 비행기를 내가 타봐야지 하면서 지금 운전석에 지금 앉은 거예요. 자, 그럼 얘기를 종합하면 어떻게 되죠? 북한은 80일 만에 지하철을 만들어요. 그리고 100% 우리 힘과 기술로 비행기를 만들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북한 기술로? 우리도 지금 비행기 KF-21 만들어서 지금 몇 년 동안 거의 10년, 20년 동안 준비하고 있는데 비행기를 뚝딱뚝딱 무슨 장난감도 아니고 지하철을 80일 만에 만들 수 있어요? 우리는 설계하는 데만도 80일 더 걸릴걸요? 그럼 이게 가능한 얘기겠어요? 무수한 결함투성이거나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을 속이는 많은 해외 부품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어떻게 100% 우리 힘과 기술로 북한이 비행기를 만들어요? 북한 기술로. 우리식 속도전. 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늘에서는 우리가 만든 비행기가 날고 지하에서는 우리가 만든 전동차가 달리는 현실. 조선중앙텔레비전에 지금 나온 거예요. 4월 30일 날. 그럼 현실을 볼까요? 5월 17일 날 김정은 위원장이 5월 16일 날 국가우주개발국 간 걸 보도한 노동신문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우주개발국 국방과학연구기관들 각급 대학 및 과학연구기관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망라된 비상설 위성발사준비위원회.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모든 인재들이 다 모였다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안 하죠. 항우연, 항공우주연구원이 자기들이 주도해서 쏜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전체가 모여서 비상설 준비위원회를 만들어서 힘을 쓰는 저것과 저렇게 해야만 겨우 만들어내는 것과 우리는 항우연이 그냥 혼자 단독을 했고 물론 협업은 했죠. 이게 현실이거든요. 근데 실패했죠. 왜 실패했느냐? 여기 나와요. 이게 이제 오늘 제가 준비한 마지막 자료인데 북한 위성과학자 부부의 자책. 이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 맨 왼편에 보면 위성과학자 주택지구 있죠? 여기 사는 부부예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다녀간 그 살림집을 배정받은 부부예요. 자, 두 번째, 왼쪽에 두 번째 사진에 이게 아들 하나 양쪽에 둘이 있는 부부죠? 이게 뭐라고 써 있어요? 부인은. 공은과학자 박사 김혜림, 국가과학원 소장이에요, 이 사람이. 위성과학자 부부 지구에 사는데 국가과학원 소장이라면 무슨 얘기겠죠? 위성과 관련된 과학원의 소장이라는 얘기예요. 남편은요, 공은과학자 박사 한철훈, 국가과학원 연구사. 이 두 사람들이 위성을 만드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을 다루는 프로그램이에요. 제목은 이제 과학자의 양심과 보람이라는 프로그램인데 처음 이 부부가 취재를 거부합니다. 왜 거부하죠? 라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말하냐. 지금 당에서 우리 과학자들을 얼마나 아끼고 내세워주고 있는가. 그런데 여기가 중요합니다. 우리와 같은 박사들이 이렇다 할 성과도 없이 제9시를 바로 하지 못하고 있는데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이 프로그램이 4월 3일, 4월 17일, 5월 14일, 위성 발사 직전 5월 26일까지 나왔거든요. 이 얘기는 뭐예요? 북한 위성을 책임지는 국가과학원 소장 부인, 핵심 국가과학원 연구사, 공원과학자 박사, 이 부부가 지금 자책을 하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박사들이 이렇다 할 성과도 없이 제9시를 바로 못하지, 압박을 끊임없이 받고 있었다는 얘기죠. 끊임없이. 성공했으면 이 프로그램이 이제 계속 나오겠죠. 그래서 결국 조선중앙텔레비전이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부의 연구 사업이 아니라 이 부부의 가정생활을 찍기로 했다. 그럼 찍어 나갑니다. 이렇게. 자, 정리해 볼까요? 북한의 과학기술력으로 정밀한 정찰, 군사정찰 위성은 넘을 수 없는 벽입니다. 근데 지금 너무나 서두른 거예요. 올해 4월에 발사하겠다는 계획도 너무 서둘렀던 거고 80일 만에 지하철 만들었죠? 100% 우리 비행기 만들었죠? 지시를 내린 거예요. 쏴라라고. 그럼 이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압박을 받았겠죠? 그 상황에서 무리하게 발사한 거예요. 무리하게. 세상에 넘을 수 없는 벽이라는 게 있어요.
군사 정찰 위성이라고 하는 건 지구상에서 엄밀히 말하면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프랑스, 인도, 그리고 우리가 7번째로 지금 합류 위성 발사, 자체 위성 발사체 발사장을 갖춘 나라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거의 200에 달하는 북한 경제력을 할 수가 있나요? 예정된 실패였습니다. 예정된 실패. 북한은 조만간 또 쏠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이 지금 압박감을 갖고 계속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요. 그러나 다시 쏜다 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100%는 아닌 거고, 또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 위성은 첨단 위성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김정은의 조급함과 북한신 속도전의 한계, 그게 이번 위성 발사 실패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대동강TV 북한 위성 발사 실패를 가지고 오늘 다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혹시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까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